손흥민까지 썼는데 작년처럼 매출 저조하면 올해 우리 팀 망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손 선수 인기가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이건 무조건 됩니다. 그럼 다들 아이디어 하나씩 이야기해봐요. 김대리? 당연히 손 선수의 시원한 슈팅 장면으로 가야죠. 폭풍처럼 질주해서 절묘한 각도로 슛! 그리고 땀 닦으면서 시원하게 파워콘을 한 입.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나요? 다른 CF에서도 죄다 볼차는 모습이던데. 축구 선수니까 축구장이지 그러면 뭐 야구장 가나? 그리고 구태의원이라니 표현이 좀 그렇네. 그렇잖아요. 대리님, 요즘 그런 뻔한 컨셉으로는 안 돼요. 그럼 하나 씨는 뭐 안 뻔한 아이디어 있나 보지? 뭐, 글쎄요. 일단 축구장은 아니에요. 너무 식상해요. 자기도 특별한 거 없으면서 맨날 남이 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고 말이야. 아, 됐고. 그럼 일단 김대리가 기본안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봐요. 저요? 저 내일부터 이틀간 중국 출장인데. 그래? 그럼 하나씨가 해봐요. 전 내일 휴가인데요. 뭐라고? 저런 팀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또 할 일도 미루고 있네요. 그렇다면 팀워크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나 또 타인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생기는 파벌주의, 바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팀워크의 고리는 약해지게 됩니다. 팀워크가 약해지면 조직 내에 정치가 난무하게 되고 또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서로가 니탄 내탄 따지느라 시간만 흐르고 또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팀워크를 촉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상황. 어렵게 손흥민 선수로 결정된 만큼 잘 살려서 시장에서 파워컨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어 봅시다. 네, 손 선수 시원하게 볼차는 모습하고 우리 콘하고 이미지가 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 선수 비슷한 CF가 많은데 차별화가 안 될까 걱정이에요. 자네 말이 맞네. 자칫 다른 광고에 묻힐 수도 있겠는데. 뭔가 참신한 거 없을까? 손 선수의 훈남 이미지를 어필해보면 어떨까요? 댄스 세레모니 할 때 보면 춤도 잘 추더라고요. 우리 콘 들고 귀엽게 막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댄스 페스티벌 같은 거 열어서 수상자에게 손 선수 사인 새겨진 티셔츠도 나눠주고요. 우와, 느낌 좋은데? 손 선수 팬이라더니 아이디어가 막 넘치는구먼. 그런데 팀장님, 혹시 위에서 왜 축구공 안 차냐고 뭐라고 하진 않으실까요?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잘 설명할게. 그럼 일단 이렇게 컨셉 잡아볼까요? 네, 팀장님. 제가 광고업체와 기본 컨셉 의논해서 전체 비용과 타임라인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까지 대략적인 초안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까지 초안 잡아서 다시 회의합시다.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두 번째 사례 잘 살펴보셨나요? 이 사례에서 팀워크 촉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팀워크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각자의 차이점을 잘 조율하는 성숙한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면 업무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감정적인 갈등으로 논쟁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팀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관점, 경험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팀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서 서로의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팀에서든 의견의 불일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나쁘거나 파괴적이지만은 않은 거죠. 효과적인 팀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개방적으로 다룹니다. 갈등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토의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죠.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게 되면 팀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현실에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들 간의 충돌로 인한 감정 소모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활력을 잃지 않는 팀들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팀원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갈등 해결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 조성을 위해 실험하는 태도입니다. 실험 정신과 창의성은 효과적인 팀의 중요한 지표인데요. 첫 번째 사례의 팀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원들 간의 신뢰가 부족하면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의력이란 것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팀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왕따되지 않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팀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죠. 또 팀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루거나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팀원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또 성취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팀원들은 서로가 협력해서 일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샘솟고 또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팀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뛰어난 팀의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팀원들은 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비난만 할 뿐 최선을 다해서 팀 목표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례에서 팀원들을 보면 리더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업무를 회피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성과 팀의 팀원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보다는 변화하는 그런 요구와 목표에 대해서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팀으로서 일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춘다면 우리는 팀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팀과 함께 개인적인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